음악을 말했다. 아무개는 역시 발라드의 황제다워. 난 좀 느끼하던데. That's why he's called the king of ballads. I think he's a little corny. That's why they call him the master of ballads. I think he's a little cheesy. 네, 음악을 말했다 1번 대화부터 설명드릴게요. 발라드의 황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King of Ballads 혹은 Master of Ballad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발라드라는 말에 발음을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에서 생각해 볼 표현이 느끼하다인데 느끼하다를 영어로 표현할 때 그 corny라는 단어 그리고 cheesy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격식 차린 단어는 아니지만 그 구어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요. 일단 corny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따지면 뭐 손발 오글 이런 걸 표현할 때 적절한 단어죠. 그리고 cheesy는 단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즈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끼한 것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데 둘 다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그래서 손발 오글거리게 만드는 것 뭐 그런 태도라든지 말이라든지 뭐 영화, 음악 모든 것을 다 이 두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끼하다는 그 정도 단어로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버전 다시 들어보시고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That's why he's called the king of ballads. I think he's a little corny. That's why they call him the master of ballads. I think he's a little cheesy. 나이가 들었는지 이제는 트로트가 그렇게 좋더라. 네가 이제 트로트의 깊은 맛을 아는구나. Maybe I'm just getting older, but I'm starting to really love trot music. I see you're just now starting to appreciate how deep trot music is. I don't know if it's me getting older, but I'm starting to really dig trot music. I guess you're now really getting trot music. 네, 이번 대화에서는 트로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영어의 TROT, trot이라는 음악하고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가 조금 다른 음악이긴 한데 뭐 영어로 표현을 하려면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냥 트로트라고 부르니까. 이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깊은 맛을 안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인데요. 동사 appreciate을 썼죠. 그 appreciate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뜻으로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데요. 그 어떤 것을 깊이 있게 느끼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appreciate를 찾아보면 감사하다라는 뜻도 나오고 감상하다라는 뜻도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이 단어를 외울 때 감사하다하고 감상하다하고 뜻은 굉장히 다른데 소리가 비슷해서 뭐 같이 묶어서 기억하기는 편하잖아요. 그래서 외우기는 쉬운데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뜻을 지니게 됐을까 상당히 궁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려면은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을 깊이 있게 느끼고 제대로 알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런 절차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 appreciate는 원래 마음속으로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느낀다, 깊이 느낀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느낀다라고 할 때 appreciate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ppreciate how deep trot music is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트로트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럼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3번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Maybe I'm just getting older, but I'm starting to really love trot music. I see you're just now starting to appreciate how deep trot music is. I don't know if it's me getting older, but I'm starting to really dig trot music. I guess you're now really getting trot music. 그 가수 절대음감이라서 음정이 아주 정확해. 기계가 만져줘서 그런 거 아니야? Since that singer has perfect pitch, he's able to carry a perfect tune. Don't you think it's been auto-tuned? That singer's able to carry a perfect tune since he has perfect pitch. Don't you think it's because of auto-tune? 자, 절대음감, 음정, 뭐 그 다음에 기계가 만져져서 음정을 다시 보정하는 것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절대음감은 perfect pitch라고 얘기합니다. 그 pitch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도 왜 음이 피치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외래어로 활용을 하죠. 근데 그때 그 pitch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a perfect pitch라고 얘기하면 절대음감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음정을 잘 표현하는 것은 tune이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 있고 동사는 carry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음치는 우리가 I cannot carry a tun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음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음정이 아주 정확하다, 음정이 perfect하다 이런 뜻으로 carry a perfect tune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기계가 만져주는 것, 음정을 자동으로 기계가 만져주는 것, 그것을 auto-tune이라고 하죠. 근데 이 표현은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It's been auto-tun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계가 만져준 덕분에 라는 뜻으로 because of auto-tune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음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절대 음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Since that singer has perfect pitch, he's able to carry a perfect tune. Don't you think it's been auto-tuned? That singer's able to carry a perfect tune since he has perfect pitch. Don't you think it's because of auto-tune?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첫사랑이 아련하게 떠올라. 누구나 노래에 얽힌 추억이 있는 법이지. This song gently brings back memories of my first love. Love and music go hand in hand for everybody. When I listen to this song, I can't help remembering a bit of my first love. Everybody's got a song that they can associate with love. 첫사랑이 떠오른다, 노래에 얽힌 추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첫사랑이 떠오른다고 할 때 일단 내가 첫사랑을 생각하는 거니까 I remember a bit of my first love 이렇게 말을 해도 좋지만 그 노래가 기억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The song brings back memories of my first love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사물을 주어로 삼아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련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련하다를 어떻게 표현했나 잘 보시면 기억을 나에게 가져오는데 부드럽게 가져온다 이런 뜻으로 gently brings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a bit of my first love 그러니까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추가를 했죠.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련하게 떠오르는 거니까 기억의 부분만, 조금만, 일부만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래에 얽힌 추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노래에 얽힌 추억은 노래와 추억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니까 노래와 추억이 같이 간다, 손을 잡고 간다. 그래서 go hand in hand 이런 말을 썼죠. 물론 이 go hand in hand는 같이 손을 잡고 간다는 뜻이지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연상한다고 할 때 associat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song that people associate with love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사랑과 연결시키는 노래라는 뜻도 되겠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사랑을 연상시키는 노래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같이 따라서 함께 생각나고 연상이 되고 그런다고 할 때 associate라는 단어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5번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This song gently brings back memories of my first love. Love and music go hand in hand for everybody. When I listen to this song, I can't help remembering a bit of my first love. Everybody's got a song that they can associate with love. 고음 높이 올라간다고 노래 잘하는 거 아닌데. 그러게 말이야. 고음이 곧 가창력인 것처럼 돼버렸어. Being able to sing in a high-pitched tone doesn't necessarily mean you're a good singer. That's my point. They're using how high you can sing as a gauge to judge singing ability. Just because you can hit those high notes doesn't make you a good singer.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t's become a pointless contest of seeing who can sing the highest. 고음 높이 올라간다, 가창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pitch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sing in a high-pitched ton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피치가 높은 톤으로 노래를 한다. in a high-pitched tone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 어떤 음을 영어로 not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높은 음에 도달한다, 높은 음을 때린다 이런 뜻으로 hit high notes 이렇게 얘기해도 고음을 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높게 올라간다. 우리도 왜 그냥 높게 올라간다라고만 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how high you can s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가 얼마나 높게 노래를 하는지. 그래서 고음은 그런 말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했으니까 문장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창력은 노래를 부르는 능력이니까 singing abilit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창력을 판단한다고 할 때 동사를 뭘 썼나 잘 보시면요. 동사 judge를 활용해가지고 judge singing ability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judge는 물론 판사라는 뜻도 있고요. 마치 법원에서 판사가 뭘 판단하는 거 그런 것만 표현할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컨테스트라든지 대회에서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덜 잘하는지를 이렇게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을 표현할 때도 judge라는 동사를 쓰죠. 그래서 judge singing ability라고 하면은 가창력을 판단하다.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지 결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고음이 곧 가창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의 숨은 의미를 좀 따져봤을 때 그 고음을 누가 더 잘 내는지 굉장히 불필요한 경쟁처럼 되어버렸다라는 뜻으로 It's become a pointless contest of seeing who can sing the highest. 그렇게도 표현을 했죠. 그 pointless contest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pointless는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pointless contest는 쓸데없는 경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고음을 잘 내는지 그런 쓸데없는 경쟁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 곧 고음이 곧 가창력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6번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Being able to sing in a high-pitched tone doesn't necessarily mean you're a good singer. That's my point. They're using how high you can sing as a gauge to judge singing ability. Just because you can hit those high notes doesn't make you a good singer. That's what I'm talking about. It's become a pointless contest of seeing who can sing the highest. 댄스 가수인데도 가창력이 뛰어나. 요즘 아이돌들은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철저히 받잖아. Dancing is their strong suit, but they're also good at singing. Those idol groups these days have been training for their whole lives. They're focused on their dancing, but they're just as good at singing. Those idol groups have been training since they were in elementary school. 자, 가창력이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singing ability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노래를 잘한다라는 뜻으로 be good at singing 이렇게 표현을 했죠. be good at 뭐뭐가 뭐뭐에 뛰어나다, 뭐뭐를 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be good at singing이라고 하면 노래를 잘한다, 곧 가창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같은 우리말 아이디어를 영어로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하는지, 근데 그것도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대화로 넘어갈게요. Dancing is their strong suit, but they're also good at singing. Those idol groups these days have been training for their whole lives. They're focused on their dancing, but they're just as good at singing. Those idol groups have been training since they were in elementary school. MR 제거했는데도 음정이 하나도 안 틀려. 대단해. 괜히 디바 소리 듣는 게 아니라고. Even when you remove the background music, she still has perfect pitch. That's amazing. She isn't called a diva for nothing. Even if you take away the accompanying music, her voice is still flawless. She's amazing. Yeah, she's genuinely talented. 자, MR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MR이 어떤 영어의 약자인가 찾아봤더니 music recorded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music recorded라고 이렇게 차라리 풀어서 말을 하면 모를까, MR이라고만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외국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MR을 제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배경음악 혹은 반주를 없앤다 이런 뜻이니까 remove the background mus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거하다는 그냥 remove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그 다음에 반주하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accompany죠. accompany인데요. company가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accompany는 그 company와 어원이 같아서 마치 어떤 사람을 동반하고 동행하듯이 악기가 노래와 함께하는 것, 이제 그것이 반주죠. 그래서 반주를 accompany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 여동생이 피아노로 반주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려면은 My sister accompanied me on the piano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 동사 accompany의 명사형이 accompaniment,죠. 그래서 accompaniment,가 반주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반주 음악 이렇게 표현하려면 accompanying music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MR 제거한다는 것은 반주 음악을 없애버리다라는 뜻이니까 take away the accompanying music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자, 그래서 MR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충분히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괜히 디바 소리 듣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괜히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 이유 없이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for no reason 이렇게 얘기도 되겠지만 아니면은 더 간단하게 for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she isn't called a diva for nothing. 아무 이유 없이 디바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for nothing 되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괜히 뭐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다음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Even when you remove the background music, she still has perfect pitch. That's amazing. She isn't called a diva for nothing. Even if you take away the accompanying music, her voice is still flawless. She's amazing. Yeah, she's genuinely talented. 라이브라 그런지 삑살이 장난 아니었어.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쉽겠어, 어디? Maybe it was because she was singing live, but her voice was so off-key. Wouldn't it be hard to sing and dance at the same time? I don't know if it was because of the live performance, but her voice broke so often. Well, it's probably not easy dancing and singing at the same time. 자, 삑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그 말을 순화해서 뭐 이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원래 냈어야 하는 음을 내지 못하고 그 음에서 이탈하는 거니까 이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도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탈을 표현하는 전치사 of 그 다음에 무슨 조 뭐 가장조 나장조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 키를 써서 off key라고 하면 키가 맞지 않았다 즉 음이 맞지 않았다 뭐 삑사리가 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보통 그 고음에서 음이 갈라지거나 안 맞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her voice broke 이렇게 break 동사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맞지 않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럼 영어로 표현한 문장 들어보시고 9번 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Maybe it was because she was singing live, but her voice was so off-key. Wouldn't it be hard to sing and dance at the same time? I don't know if it was because of the live performance, but her voice broke so often. Well, it's probably not easy dancing and singing at the same time. 오디션 프로그램들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싶어.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젠 좀 식상하던데. Every time I watch an audition program, I realize there are so many talented singers. I'm a little bored with all those audition programs since there are so many of them. Those audition reality shows make you realize there are a lot of talented singers. There are so many similar shows that it's getting a little repetitive. 우리는 그 탤런트라는 말을 연기자라는 뜻으로 TV에 나오는 연기자라는 뜻으로 쓰지만 원래 그 영어 탤런트에는 그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뭐 요새는 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탤런트는 그냥 재능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talented singer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식상하다고 할 때 I'm bored with all those audition program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지루하다라는 뜻을 지닌 표현이 be bored with 뭐뭐기 때문에 그 표현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문장에서는 repetit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 우리가 잘 아는 repeat라는 반복하다라는 뜻을 지닌 repeat의 형용사형 repetitive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쇼를 방송하고 있다. 이 말이 결국은 식상하다, 뻔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it's getting a little repetitive. 이제 너무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많아서 식상하다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문장 들어보고 마지막 대화 10번 대화로 가겠습니다. Every time I watch an audition program, I realize there are so many talented singers. I'm a little bored with all those audition programs since there are so many of them. Those audition reality shows make you realize there are a lot of talented singers. There are so many similar shows that it's getting a little repetitive. 클래식 음악은 좀 지루하지 않아? 자극적인 멜로디는 없지만 섬세한 감정 표현을 느끼는 거지. Don't you think classical music is a little boring? There aren't many exciting melodies, but I love listening to those delicate musical expressions. Don't you find classical music to be a bit old-fashioned?
Well, it doesn't really get your heart going, but I find it to be a very pure expression of genuine music. 네, 자극적인 멜로디 그리고 섬세한 감정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이 대화를 영어로 할 수가 있겠죠. 그 자극하다는 stimulate라는 단어가 있죠. stimulatein데요. 이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 자극적인 멜로디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신나는 멜로디, 귀에 잘 들어오는 멜로디니까 exciting 멜로디 정도로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excite, 누구를 흥분시키다라는 단어를 달리 표현을 하면은 get one's heart go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누구누구의 심장이 go,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심장이 뛰게 한다, 심장이 고동치게 한다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아주 쉽게 get one's heart goi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it doesn't really excite you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it doesn't really get your heart going 이렇게 말해도 너를 아주 흥분시키는 건 아니지만 자극적인 멜로디는 없지만 이런 의미가 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get 다음에 어떤 목적어가 나오고 going이 붙은 그런 패턴 중에 a cup of coffee in the morning really gets me going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은 gets me going 내가 가게 한다, 내가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힘이 나 이 말을 gets me goi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gets my heart going 하고 같은 패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섬세한 감정 표현을 영어로 말할 때 이 섬세한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좋은 형용사가 delicate이 있죠. 그래서 delicate musical expression이라고 하면은 섬세한 음악적인 표현, 섬세한 감정 표현 거기에 해당하는 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대화 영어 버전 두 가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Don't you think classical music is a little boring? There aren't many exciting melodies, but I love listening to those delicate musical expressions. Don't you find classical music to be a bit old-fashioned? Well, it doesn't really get your heart going, but I find it to be a very pure expression of genuine music. 네,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해 이렇게도 말했다가 있는데요. 굳은 살이 박혔다라는 말이 나오죠. 기타 쳐서 손끝에 굳은 살이 박혔다는 말이 나오는데 굳은 살은 영어로 callous라고 하죠. callus인데요. 그래서 I'm getting calluses on my fingertips 이렇게 얘기하면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이다 이런 뜻이 표현이 되겠죠. 이 callous에서 나온 단어 중에 callous도 있는데요. 형용사인데 냉담한 태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치 심장에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잘 공감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태도, 냉담한 태도를 callous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굳은 살을 뜻하는 callous하고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치, 박치, 몸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음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cannot carry a tun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톤에 대해서 귀가 먹었다 이런 뜻으로 tone deaf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I'm tone deaf 혹은 뭐 I cannot carry a tune 이렇게 얘기하면 나 음치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치는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cannot follow a beat 이렇게 얘기하거나 리듬감이 없다는 뜻으로 I've got no rhyth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몸치의 영어 표현이 좀 재밌는데요. have two left feet 그러니까 왼발이 두 개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보통 오른손잡이 그리고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발은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는 발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왼발만 두 개라고 하면 당연히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할 테니까 몸치라는 뜻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two left feet이라는 표현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김동률을 들으면 그 시절에 내가 생각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표현한 걸 보시면은 I get in touch with my old self라고 했죠. self가 자아를 뜻하니까 my old self, 나의 옛 자아와 get in touch with, 만나게 된다, 조우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생각난다라는 말을 나의 옛 모습과 만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표현에 it really takes me back이 나오는데 take는 데려가다 이런 뜻이죠. back이니까 뒤인데 뒤로 데려간다, 나를 뒤로 데려간다. 공간적인 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과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옛날로 데려간다. 그 노래를 들으면 옛날에 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뜻으로 it really takes me back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수들에게 불리한 디지털 음원 수익 배분 구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할 때 이익이 된다 아니면 손해가 된다라는 뜻으로 advantage 혹은 반대말 disadvantage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단어를 동사 put하고 함께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put something at an advantage 이렇게 얘기하면 그 something에 해당하는 것을 at an advantage
유리한 위치에 두다. 그러니까 뭐 이익이 된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고요. 반대로 put something at a disadvantage라고 하면 뭐뭐한테 불리하다 이런 뜻이 되죠. 음원 수익 배분 구조가 puts musicians at a disadvantage 이렇게 얘기하면 뮤지션들을 disadvantage, 불리한 위치에 put, 둔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뮤지션들한테 불리하다 이런 의미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dvantage하고 disadvantage 앞에 전치사 at을 쓰고 그 다음에 동사 put과 함께 쓰는 이 패턴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걸 잘 활용해서 뭐뭐한테 유리하다, 뭐 누구한테 불리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음악에 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말했다. 주말마다 출사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사진 찍기 괜찮은 곳 있으면 혼자만 알지 말고 나도 데려가. I like to go out and take pictures on the weekends, so I'm really busy. If you find a good place to take a picture, please let me know. Let's go together. I'm so busy taking pictures on the weekends that I don't know what to do. If you find a good spot to take a photo, take me along next time. 네, 사진에 관한 이야기죠. 먼저 출사 나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출사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밖으로 나가서 사진을 찍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냥 go out and take pictures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문맥상 그냥 사진 찍는다는 말이면 take pictures라고만 표현을 하면 되죠. 이 picture는 take와 함께 쓴다. 자, 그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데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let's go together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표현으로 take me along next time 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along이라는 단어가 함께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죠. 그래서 뭐 sing along, dance along 이런 말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같이 말하세요, 같이 따라하세요 라고 할 때 speak along 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ong을 잘 활용해서 같이 뭔가 하는 것을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영어 들어보시고 2번 대화로 가겠습니다. I like to go out and take pictures on the weekends, so I'm really busy. If you find a good place to take a picture, please let me know. Let's go together. I'm so busy taking pictures on the weekends that I don't know what to do. If you find a good spot to take a photo, take me along next time. 나도 DSLR에 입문해 볼까 봐. DSLR에 한 번 빠지면 돈 엄청 깨진다 너. I'm also interested in trying a DSLR. Once you're hooked on DSLRs, you'll continue to sink money into them. I'm also thinking about getting into DSLRs. Once you try a DSLR, you can't go back. It'll just become a sinkhole for money. DSLR에 입문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입문한다. 그 말은 결국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니까 get into라는 표현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업계에 발을 디딘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영화계에 발을 디딘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get into the movie business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get into DSLRs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DSLR에 한번 빠지면 뭐 돈이 많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에 빠진다, 매료된다라고 할 때 마치 갈고리로 이렇게 꿰는 것처럼 걸린다라고 해서 hook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be hooked on 뭐뭐라고 하면 어디에 푹 빠지다, 어디에 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you're hooked on DSLRs 이렇게 얘기했죠. DSLR에 한번 꿰면, 빠지면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돈이 엄청 깨진다고 할 때 돈이 낭비되는 것, 돈을 많이 쓰는 것을 그 싱크대나 하수구에 물이 내려가듯이 돈이 그렇게 빨려 내려가는 것, 그런 것에 비유를 해서 sink money into them 이렇게 sink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한 가지 더 재밌는 표현도 나왔는데 it will become a sinkhole for money 이렇게 얘기했죠. sinkhole이 요새 그 방송에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생기는 그 큰 구멍을 의미하죠. 그래서 뭔가가 빨려 들어가듯이 돈이 셀 거다라는 뜻으로 it will become a sinkhole for mone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I'm also interested in trying a DSLR. Once you're hooked on DSLRs, you'll continue to sink money into them. I'm also thinking about getting into DSLRs. Once you try a DSLR, you can't go back.
It'll just become a sinkhole for money. 셀카 잘 찍는 비결이 있다면서? 카메라 이리 줘봐. 얼짱 각도가 뭔지 알려주지. Didn't you say that there's a secret to taking the best picture of yourself? Give me your camera. I'll show you the best angle to take your picture. Didn't you mention something about the best way to take a self photo? Let me see your camera. I'll teach you how to do it. 네, 3번 대화는 셀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셀카는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거니까 take a picture of oneself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take a self photo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요새는 그 self라는 단어에다가 IE를 끝에 붙여가지고 selfie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selfie가 셀카로 찍은 사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단어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얼짱각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되죠. 얼짱각도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기 사진을 찍기에 가장 좋은 각도, 자기가 가장 근사하게 나오는 각도니까 the best angle to take one's picture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angle 이 단어가 각도를 얘기하니까 the best angle to take your picture 이렇게 얘기하면 네 모습이 가장 잘 나오는 각도, 그러니까 얼짱 각도를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Didn't you say that there's a secret to taking the best picture of yourself? Give me your camera. I'll show you the best angle to take your picture. Didn't you mention something about the best way to take a self photo? Let me see your camera. I'll teach you how to do it. 실물보다 사진이 잘 나왔어. 무슨 소리야? 실물이 훨씬 낫지. You look better in the picture than in real lif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way better looking in person. Your picture turned out better than I expected. What was that? I'm totally more beautiful in person. 자, 그 다음 대화에서는 실물이 더 낫다, 사진이 더 낫다, 뭐 사진빨이 잘 받는다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말들을 영어로 하려면 기억할 표현이 in the picture 하고 in person입니다. in person은 뭐 직접, 몸소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The CEO attended the meeting in pers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물로 직접 뭔가 했을 때 in person이라고 얘기하니까 실물이 더 낫다라고 할 때 you look better in person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you look better in real life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반대로 사진에서 낫다면 you look better in the picture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잘생겼다고 할 때 뭐 handsome이라는 단어도 있고 pretty 이런 말도 있지만 그 good looki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실물이 더 잘생겼다라고 하면 good을 비교구 better로 만들어가지고 I'm better looking in person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You look better in the picture than in real life. What are you talking about? I'm way better looking in person. Your picture turned out better than I expected. What was that? I'm totally more beautiful in person. 새로 산 스마트폰에 8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려 있어. 800만이 뭐야? 내 카메라처럼 1800만 화소 정도는 돼야지. The new smartphone I got has an 8 megapixel camera. 8 megapixels is nothing. My camera has 18 megapixels. The new smartphone I bought features an 8 megapixel camera. 8 megapixels? You've got to be kidding. I have an 18 megapixel camera. 화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화소를 표현하는 단위는 픽셀이죠. 우리도 픽셀이라고 하는 그 픽셀입니다. 근데 이 화소를 따질 때 대개 100만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100만을 뜻하는 메가를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800만 화소는 8 megapixel camera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8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할 때 동사를 어떤 걸 썼나 잘 보시면요. 그 feature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죠. 그 요새 음반에 어떤 유명인이 참가해 주는 것을 featuring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 feature죠. 원래 뜻은 무엇을 주요 기능으로 하다, 어떤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특징으로 삼는다 이런 정도 뜻이 되죠. 그래서 the new smartphone features an 8 megapixel camera라고 하면은 마치 유명 가수가 어떤 음반에 피처링을 해가지고 그 음반을 돋보이게 하듯이 내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 내가 내세울 내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800만 화소 카메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뭐를 주요 특성으로 하다, 주요 기능으로 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feature라는 동사를 적절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을 비웃는 그런 뉘앙스로 겨우 800만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800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8 megapixel is nothing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을 지닌 nothing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800만 화소 무슨 농담이니? 뭐 이런 뜻으로 You've got to be kidding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영어 문장 들어보시고 사진에 대해 이렇게도 말했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new smartphone I got has an 8 megapixel camera. 8 megapixels is nothing. My camera has 18 megapixels. The new smartphone I bought features an 8 megapixel camera. 8 megapixels? You've got to be kidding. I have an 18 megapixel camera. 네, 처음에 역광 얘기가 나오는데요. 역광의 의미는 빛을 등지고 있는 피사체를 찍는 거니까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ake the picture against the light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the light is behind the subject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subject가 여기서 이제 뭐 사물, 피사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광이라는 좀 어려운 명사 때문에 너무 곤란해 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풀어서 전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진이 흔들린 것처럼 나온다라는 말이 있는데 흐릿한 모양을 표현하는 형용사 중에 그 blurr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blurry라는 단어의 소리에서도 일단 뭔가 또렷하지 않고 흐릿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자, 그 다음에 사진만 찍으면 통통하게 나온다 이 말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The camera as 10 pounds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자기 모습보다 좀 더 뚱뚱하거나 얼굴이 크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진기가 10파운드 정도 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 찍으면 내가 더 통통하게 나와라고 할 때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죠. The camera as 10 pounds 이 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음악에 관한 얘기 그리고 사진에 관한 얘기 해봤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식도락 생활, 외식할 곳을 정하며 말했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